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나라 현대 판화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인 이종엽 작가. 평소 예술과 과학의 접목에 관심을 갖고 늘 새로운 작품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최근 몽골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프린트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수백 장의 사진을 이어붙여 완성한 프린트 작품을 통해 그가 찾은 새로운 울림은 무엇인지 만나봅니다. 예술가들은 늘 새로운 작품과 재료를 고민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이전에도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셨지만 최근에 또 새로운 재료와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중견 화가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작가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고 하면 늘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대전시 대흥동. 평범해 보이는 건물 2층에 늘 새로운 시도가 펼쳐지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 대표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종엽 작가입니다. 판화의 불모지였던 대전의 작가회를 만들며 판화를 태동시킨 주인공인데요. 600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최근엔 커다란 직물 위에 수많은 글자를 새기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지난해 9월엔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의 6지역을 이동하면서 게르에서 생활했는데요. 휴대폰으로 촬영한 현지의 모습을 소재로 새로운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워낙 판화로도 유명하시고 기존에 했던 작품들도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업일까요? 저는 항상 머물지 않고 새로운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재료도 달라야 되고. 근데 이번 몽골을 가면서 사진을 모으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 작업이 흥미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사진의 모든 것들을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몽골의 하늘과 초원을 촬영했다는 이종엽 작가. 다양한 구도로 촬영한 뒤 수백 장의 프린트로 작업해 이어 붙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작품 보자마자 초원에 제가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몽골에서 대자연을 눈에 직접 담고 오셨잖아요. 그만큼 표현하고 싶으신 것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받으셨을까요? 글쎄, 다들 몽골에 가시면 되게 대자연 초원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대자연 속에 또 꿈틀거리는 지금 지구의 어떤 생태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 눈에는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커다란 자연 안의 초원 세계를 상당히 많이 촬영을 해서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타동적인 어떤 세계를 보여주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자연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의해 다시 배열된 수많은 사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몽골 초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 의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 보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붙이셨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좀 중첩돼 있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의 풍경 사진이 아니고 이걸 여러 개를 나눠서 촬영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자연의 풍경을 이그러진 풍경으로 드러내기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제스처를 여기서 연출했던 거라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작가님, 이거는 캔버스 뒷면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자부터 뭐 사진 이런 정보들이 좀 뒤쪽에 부착이 돼 있네요. 뒤쪽에 부착해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그 감상의 부분은 작품만 보고 감상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요 내 정보와 함께 봐야 될 아주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기는 지금 나무 사진이 뒤쪽에 붙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까처럼 본 사진처럼 똑같이 중첩이 돼서 예, 아까 것보다는 요거는 중첩돼서 실제의 사진이지만 실제 작품처럼 실제 있는 나무처럼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중첩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리된 나무 토막을 촬영한 이 작품. 초원 위에 서 있던 한 그루 나무가 사람에 의해 장작이 되었고 그 장작 더미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2차원에서 3차원 색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작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장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박. 프린트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원에서 얻은 색다른 재료로 새로운 설치 작품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아크릴 상자에 넣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작가님, 제가 한번 넣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이렇게 수야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꽤나 무겁네요. 잠시만. 작품 훼손할 뻔했어. 큰일 나네. 자, 오. 네. 작가님 힘 너무 주시는 거 네. 아니에요? 지금 깨질까 봐. 천천히 내리세요. 작가님 작품 깨진다고 네. 너무 저 이 정도는 힘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괜찮나요? 네, 됐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끈적거리지? 송진이에요. 이거 송진이구나. 저는 처음 봤을 때 양갱인 줄 알았어요. 양갱 같이 보이죠? 한번 넣어보시죠, 여기다. 여기도 넣어볼 수 있어요? 쭉 미세요. 이렇게. 네. 천천히. 오케이. 조금 전에 봤던 작품들이랑은 느낌이 또 달라요.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작품의 그 방법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향하고 있는 자연계에 대한 얘기는 거의 같아요. 그 저쪽에는 그 포토를 이용한 그 자연 풍경을 찍었다면, 요거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얘기, 순수한 물질의 어떤 세계를 이 송진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종엽 작가의 새로운 시도를 지켜본 사람들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친구부터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들까지 다양한데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 두 분은 좀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45년 전에 중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은 대학에서는 화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화장품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했죠. 와. 이제 아니 또 최근에 작가님이 뭐 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전시 보시면서도 느끼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보고 어떠셨어요? 또 자연과 우리 인간이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생명력을 품고 있고 또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뭐 두 분이 함께 하실 작품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화학자와 작가의 만남. 글쎄요, 제가 하면은 끼워줄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자연의 현상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가들은 자연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근접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은 그의 손끝에서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됩니다. 이종엽 작가는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작업들이 무척 많은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담은 주제를 계속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연의 변화를 좀 작품에 담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앞으로도 뭐 이런 자연계에 대한 아마 얘기를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고도화된 그 체계, 고도화된 그 인간의 그 욕구, 그 말고 자연 안에서 숨쉬고 있는 자연의 어떤 순수한 그 물질, 이런 것을 다루고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는 이종엽 작가. 하늘과 바람, 나무와 흙 같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작품으로 작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가 선보일 새로운 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에 마음이 절로 행복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골목골목 들어선 가맹점 사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동네 빵집인데요. 차별화된 노하우로 모양도 맛도 일품이라죠. 2년 전쯤에 저희 남편이랑 아이랑 우연히 빵집에 들렸다가 그 맛을 2년 동안 잊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일부러 이 빵집 하나 보고 공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 특색 있는 빵을 만들고 정성과 신념을 담아 동네 빵집만의 건강함을 가득 전해주고 있죠. 갓 구운 빵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동네 빵집을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가게는 빵집입니다. 빵집 주인 송문종 씨는 오늘도 오래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빵이 민감하기 때문에 계량, 물 온도, 이제 그 밀가루 성질이나 그런 것을 잘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반죽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는 것처럼 소중하게 빵을 다뤄야 돼요. 다뤄야지 그게 진짜로 맛있는 빵의 풍미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정성도 다해야 되고. 잘된 반죽은 숙성 과정을 거쳐 거듭납니다. 그는 밀가루와 물, 천연 효모를 넣어 빵을 만드는데요. 그가 사용하는 천연 효모는 저온에서 자연 발효를 시킨 호밀종입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실온에서 3시간, 4시간 정도 발효를 시켰다가 냉장고에서 이제 또 서서히 발효시켜서 만든 액종이에요. 이제 모든 빵에 100에서 150g이 들어가죠. 소화력도 돋고 빵의 풍미도 더 있고 좀 더 맛있게 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좀 더 맛있게 하려고. 빵의 모양을 내는 성형 과정까지 거치면 새벽 6시부터 잠시도 쉴 틈 없이 매달린 일, 이제 고된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처음으로 이 빵을 만들어서 그 고객분께서 처음으로 판매했을 때 그때가 좀 눈물 나고 내가 이렇게 만든 제품이 직접 손님께 사가시거나 할 때 좀 흐뭇하고 매력을 더 느꼈죠. 날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만날 수 있는 빵집. 그가 하루에 구워내는 빵의 종류만도 40여 가지입니다. 모양도 맛도 다양한 빵들을 한김 시켜주는 사이 아내 노은아 씨도 출근을 마쳤는데요. 남편이 맛있게 구워낸 빵은 은하 씨의 정성 어린 손길을 거쳐 예쁘게 포장됩니다. 빵이 마르면 빵의 본연의 맛을 없을 수 있으니까 꼭 포장을 본하고, 두 번째 유색. 손님들이 왕래를 하면서 침도 튀길 수 있고 균도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 포장하는 게 힘들지만 모든 빵을 저희는 포장을 합니다. 100%. 과정은 수고롭지만 그만큼 만족스럽습니다. 진열대에 빵이 가득 채워지면 마음마저 행복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이 맛있는 빵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빵들의 이름입니다. 이 빵을 만들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고흥의 섬들이나 이렇게 명소들을 좀 홍보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좀 지었어요. 발영산, 뭐 연홍도, 뭐 쑥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좋아라 하시고 여가 어디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빵 이름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빵에 대한 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에 뭐가 잘 나갑니까? 우리 오 대장님이 좋아할 만한 거는 저기 소금빵 그거 요즘에 잘 나가고 스콘도 잘 나가고. 맛있는 빵이 아주 많네요. 특별한 간식. 문종 씨는 손님들에게 고향 고흥을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빵을 만드는 것. 고흥의 쌀과 유자를 이용해 만든 빵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습니다. 지역의 특색은 물론 건강함까지 담아 손님에게 단연 인기 만점이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건강한 그런 빵을 파는구나. 이렇게 돼서 자주 이제 애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여기 이 빵은 난 자주 와요. 여기 바게트랑 소금빵 근데 스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나 씨가 가게를 나섭니다. 가게 근처 양로원에 간식으로 인기가 좋은 빵을 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루 종일 제빵실을 지키는 남편을 대신해 빵집의 배달 일은 은하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원장님 기다리셨죠? 어르신들 간식으로 저기 또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맛있게 드셨으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저 이거랑 저 그 목포에서 왔는데 아, 목포에서 오셨어요? 네, 그 3개 쌀 바게트 예약했거든요. 예. 이거 썰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드릴까요? 하나만 먹을 거라서 하나만 우선 썰어주시고 2개는 그냥 포장이요? 그대로 포장해주세요. 고흥을 여행하다 우연히 맛본 빵 맛에 반해 이제는 일부러라도 찾는다는 2년 된 단골 손님. 그녀가 말하는 이 집 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반 그 쌀 바게트의 그 심심하고 그런 맛을 떠나서 약간 그 짭짤함과 그 가미돼 있는 그 고소함을 진짜 전국 어디서 뭐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빵순이의 이름을 걸고 이 고흥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빵집이 됐지만 문종 씨 빵에 대한 열정은 여전한데요. 최근에 새로운 메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자떡을 고흥에서 나는 유자로 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한번 홍보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료 같은 구입이나 뭐 기계 시설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죠, 회장님. 뭐 유자는 우리 뭐 공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설하고 농약 덜치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유기농. 우리가 유기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바로 옆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공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회장님들 상의를 하면 아 유자가 이렇게 지촌하신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하면 또 좋은 제품이 나오고 또 탄생하지 않을까요? 19의 나이에 처음 제빵 일을 시작한 문종 씨. 이제 34년 차 베테랑이 다 됐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전국의 빵집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요즘 유행하는 빵들, 요즘 이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발전이 있고 제가 여기 고흥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또 고흥 소비자분들이나 찾아주는 관광분들한테 많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늦은 오후
꿀맛 같은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는 부부인데요. 이거 며칠 전에 올라온 내용이거든. 저기 손님이 댓글에 딸기잼이 비닐새를 흘려서 그게 좀 에라였대. 그래서 빵은 엄청 맛있었는데 그게 에라여서 불편했다고 이렇게 써있네. 다음에는 좀 잼 양을 좀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성형할 때 하면 되겠고. 신제품 없냐고 또 댓글이 올라 있더라고. 이제 선배님들 만나서 이제 공에 대한 이런 유저에 대한 빵을 한두 가지 이렇게 더 원한다 상의해봐가지고 좀 할게요.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차 저희 공을 찾아주면 저희 가게를 드리는데 기억에 남는 빵집 맛있게 빵을 만들어서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품을 만들어서 기억에 남는 빵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진심과 손님들이 빵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정성이 더욱 맛있고 고소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 살림을 잘 하려면은 조합장을 잘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고 뭐 저 관심은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선거는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과열 양상이 많이 안 보이는데 그 서로가 비방하지 않고 공정하게 좀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 근무하는 천창민입니다. 오늘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을 통해 희망찬 조합으로 나아가는 그 길, 바로 그 꿀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뭘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진영 주무관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오후에 홍보 캠페인이 있어서 홍보 물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약 카드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서 희망 나무에 매달아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왔으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올해로 3회째가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총 170개의 조합이 선거를 치릅니다. 도내 거점 지역인 거제, 통영, 김해, 창원, 진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할 텐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현수막도 정말 멋지게 걸려 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거제 축협도 우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할 거고요. 우리 오시는 고객님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행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한 선거를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셔가지고 처음에 마음먹으셨던 그런 공약들을 조합장님이 되신다면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선거 치르시고 희망찬 조합을 만드시라고 적었습니다. 룰루랄라 신천을 향하는
분들도 끌고 다니다가 보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노출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약 하나하나 내걸어 주실 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 문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난 숨이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희망나무 메시지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이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농협 경남지역본부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모형 대형 선전탑에 대한 제막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7.3m, 폭 2m의 대형 투표함 모형 선전탑입니다.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는 그런 염원을 담아 제작이 되었는데요. 오는 3월 8일까지 설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깨끗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매다는 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져왔죠? 예, 들고 왔습니다. 자,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보고, 자, 올라갈까요? 그럼 후발대 오면은 다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좀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광객들도 오시는데 혹시나 또 방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협,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잠깐만. 여기 농협, 산림조합 됐다. 이건 가운데. 자, 밑을 찾아보면 조금 고소공포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고소공포증도 지나가시면 됩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 맞춰야 돼. 글자 위가 이리 가고. 보니까 조금 쏠리는데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Y자형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우두산이 최초이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렇게 세 개가 지다 보니까 이 Y자 다리의 세 개의 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동으로 특별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신 조합원들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경기, 현명한 선택, 유영찬 조합,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화이팅! 다가오는 미래, 자동차에게 더 이상의 운전자는 필요 없다. 도로 위를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게 누비는 자율주행 차량.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재미있는 상상이죠. 자율주행 차는 손 떼면 저절로 가는 차?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율주행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자율주행 택시가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 대구에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온 공상과학 속 미래의 모습. 대구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소개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이곳에는 경쟁이 치열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처음 창업하기 전에 2014년경부터 디지스트에서 연구 프로젝트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연구를 했었고, 그걸 그냥 프로젝트로 끝내기는 아깝다 해서 2017년 10월에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이어오고 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입니다. 미래의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시작한 연구. 당시 자율주행 분야는 대기업과 국책연구소가 주도하던 영역이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자율주행이란 단어가 겨우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작은 스타트업은 이제 대구 최초이자 중소기업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대구시에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 면허까지 취득하기 이르렀죠. 덕분에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율주행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되는 운행 시스템입니다.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택시는 현재 4단계입니다. 레벨 4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지정하면 스스로 도로의 다양한 변수에 대항하여 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저희 회사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 보이시는 저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요. 저런 센서들과 카메라, 레이더들 이런 센서를 추가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장애물인지 내가 가도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량은 소형화에 집중을 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수납을 해두었기 때문에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셨을 때 승객석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같은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내세우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정수가 숨겨진 트렁크. 매트를 들어 올리자 자율주행 차의 두뇌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라고 해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들,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라던가 GPS가 조금 약한 지역이라던가 하는 그런 정보들을 미리 지도상에 포함시켜서 자율주행 차량이 그에 대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차도 위를 달리기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첨단 산업단지이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공단 지역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신 분과 디지스트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였고요. 대략 1년 동안 운행한 결과 월별 20명 정도 탑승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전무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성 알파시티. 2월 1일부터 이곳에서도 역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 노선은 대공원역과 수성 알파시티를 잇는 셔틀버스형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약을 통해서 정류장과 시간을 예약하시면 탑승하실 수 있고요. 대공원역에서 알파시티 내부까지, 그리고 알파시티 내부에서 대공원역까지 약 4.4km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4곳의 정류장을 하루 8번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 승객과 함께 실제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예상외로 기사님이 계십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싣고 출발하는 모습은 여느 택시와 같지만 운전자는 거들 뿐 아무런 조작 없이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며 운행을 이어나갑니다. 이 요 모니터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태를 모두 보고 조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상단 부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 차량 위치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라이더 센서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탐지한 장애물들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이제 시민들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에 주의해서 매일 운행 전에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센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도로 저희 가야 할 경로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면서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자율주행 택시. 주세요. 정해진 경로를 따라 다시 한번 운행을 시작합니다. 어색한 긴장감도 잠시, 승객의 시선은 어느새 알아서 휙휙 움직이는 운전석 핸들로 향하는데요. 네. 와, 자기 혼자 공항 돌아가네요. 네, 저희 운행 경로에 따라서 알아서 커브도 틀고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경로상에서 사람을 감지하면 즉시 일시 정지. 똑똑하죠? 아직은 신기하기만 한 자율주행 택시. 하루빨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타보기 전까지는 살짝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막상 직접 타보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잘 주행하고 다음에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 건당 2,000원에 탑승하실 수 있고요. 2월 말까지는 무료 서비스 진행 중이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은 노선 거리라던가 운영 시간이라던가 좀 제한돼 있는데, 나중에는 대구 미술관이나 대구 스타디움까지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자율주행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느새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 교통의 혁신을 목전에 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선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기대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소식.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올해 첫 전시는 현대미술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이번에 마련한 전시는 생태, 환경, 사회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주도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 중심이었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비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공, 또 자연과 문화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함께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이상기후, 지진과 대홍수 등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공동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적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두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층위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층적이며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이 누구의 주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어떤 장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작가들이 표현한 조형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가 분절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결국은 무엇이로든 환원되어 지속된다는 메시지 또한 담고자 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긍정의 철학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유명 작가 6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영상, 회화 설치를 주된 매체로 하는 6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 작가 최찬숙, 염지혜, 김가을, 임선희 외에도 프랑스 작가인 로랑 그라소와 태국 작가 아피차퐁 위라 세탁군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들을 감상하실 텐데요.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로랑 그라소의 아니마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기점으로 영화, 조각,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초현실적인 설정이 형성하는 그 이질적인 시간성 위에서 인간과 자연 현상을 탐구해 왔습니다. 아니마라고 하는 이 작품은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몽생트 오닐의 숲, 특히 그 숲 안에 이교도의 벽을 중심으로 제작한 영상 작품입니다. 작가는 근지표 환경을 조사하는 곳 그리고 수도원이 있는 이 숲에서 여러 가지 역사, 여러 종교적 믿음, 객관적, 과학적 정보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과 실제가 중첩된 장소라는 것에 흥미를 두고 인간, 비인간, 식물, 광물 등을 다양하게 등장시킨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누구의 관점도 아니라 모두의 관점이 겹쳐진 다층적 관점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태국의 작가주의 대표 영화 감독인 아피차퐁 위라 세타쿤의 블루라는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의 독특한 형식과 구조를 바탕으로 태국의 북동부 지역의 역사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절묘하게 다루는 작품들을 해왔습니다. 작가는 기억과 이 땅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자 특히 인간, 동물, 영혼이 공존하는 세계를 중첩된 시간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 작품 블루는 태국 숲에서 9밤 동안 촬영된 작품으로 잠들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태국 전통 마을 극장인 라이키의 임시 무대 배경막 풍경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작가는 그 현실과 꿈의 세계에 머문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선희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까요? 이끼가 펼쳐진 공간 속에 날개 없는 원형의 새가 허공에 떠있는 풍경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삶과 죽음, 영원과 찰나와 같은 교차하는 삶의 여러 현상들을 작가 자신의 삶에 밀착된 경험과 감정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염지혜 작가는 오늘날 겪고 있는 문명사적, 인류학적 다양한 상황에 주목하며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탐색했는데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돕는 신 게니우스가 도심을 여행한다는 설정의 단채널 영상을 주된 매체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드로잉, 회화를 주된 조형 매체로 삼은 김가을 작가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보편적 사실로부터 파생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최찬숙 작가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최찬숙 작가의 큐비투 아담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서울과 독일 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영상 설치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작가는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이루는 땅과 몸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거주와 이주 문제를 탐색하며 이주, 정착,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상호적 관계를 중심에 두고 타자이자 이주자로서 자기 경험을 또한 작품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 작품 큐비투 아담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곳에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추키카마타와 지상 최대 천문관측 전파 망원경인 알마의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작가는 땅과 땅의 소유의 관계에서 다른 형태의 땅, 다른 형태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전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허구와 같이 믿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문제, 소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르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들이 인식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오는 5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